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5월 29일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705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몇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 다단계 등 불법 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서 엄중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여기 있는 이 사람입니다. 기존의 안티 암호화폐 3인방에 이어서 새로운 인물로 이제 추가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수록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1000만원 돌파의 정부 노심초사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당국이 코인거래소 규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FATF, 이제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 상호평가팀이 다가오는 7월 대한민국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7월 9일 법제화 절차를 밟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그 연장선에 있고요. 일본 금융청도 올 가을 FATF의 기준 이행 평가를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익명 거래와 미흡한 신원 인증 절차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이제 좀 불안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해가지고 이 시장을 망가뜨릴지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일단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불장을 이끌었었던 그런 주요 나라 중에 하나로서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긴장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제대로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조건 막기만 하고 이제 다른 데에도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대한민국 경찰 조작질한 것도 최근에 걸렸고, 정경 유착, 비리 공무원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괜히 서민들이 투자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 것인지 제발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은 이제 가만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것은 이 G20가 곧 6월달에 열리게 되죠. 이 G20는 6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은 암호화폐 익명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매체는 회원국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개개인의 신원 인증을 보다 강화해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여기서 제대로 된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제안이 나온다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은 대한민국 정부만 또 따로 이렇게 별개로 나서가지고 이런 것을 보고 옛날 선조들은 육갑한다라고 하던데, 이런 것을 좀 그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미국 전 조폐국장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화폐 시장에 대한 일종의 자유시장적 대안책이라며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법정화폐 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두 화폐 시스템 각각의 특징을 살린다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뿐만 아니라 제로섬 게임식의 경쟁 구도는 두 시스템에게 모두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가까운 미래에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이미 암호화폐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이 커버렸습니다.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전 조폐국장이 이야기를 한 대로 이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으면 보상 쌓이는 보험 앱 더 챌린지 블록체인 기반 D앱으로 개편.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블록체인 기반 보험 플랫폼인 인슈어리움이 bit고와 SK 플래닛과 함께 만든 D앱이고요. 이름은 더 챌린지,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걸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 운동량에 따라서 이더리움 기반 유틸리티형 토큰인 인슈어리움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갖고 있는 OK 캐시백 포인트로 각종 도전 과제에 참가한 뒤에 보상받은 토큰을 bit고 월렛에 보관한 후에 나중에 이를 통해서 보험 상품 할인 및 가입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서 토큰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건강에도 좋고 운동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밖에 나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망할 놈의 미세먼지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코 속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이오타가 많이 올랐죠. 아이오타가 오른 데는 큰 호재거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아이오타 재단이 앞으로 진행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사항을 상세하게 소개한 새 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에는 확장성 개선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앙 집중화된 구성 요소인 코디네이터 제거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쿨디사이드로 알려진 이 계획이 실현되면은 중앙화된 집단 없이도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성이 유지가 됩니다. 한편 아이오타 재단은 2020년 초에 해당 솔루션을 구현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바이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담보대출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에는 노브고로드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공공관리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응용 프로그램인 CTN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용자는 시민들은 신분 인증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보스토크에서 납세가 가능하게 되고 공공서비스 플랫폼인 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수스 루기에서 예산 편성 등이 이제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비트와이즈에서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거래소 허위 거래량 자전 거래라고 하죠. 이러한 자전 거래는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엔 저도 한 가지 깜짝 놀란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IBM의 블록체인 부사장 제시 룬드죠. 이 양반은 제드 맥켈럽과 함께 스텔라 기반의 월드와이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사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IBM에 입사하기 전에는 R3 경영진 운영위원회 일원으로서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예술가가 그의 작품으로 크레이그 라이트를 비판했습니다. 자, 어떤 작품인지 저희가 또 한번 봐야겠죠? 자, 바로 이것입니다. 사용한 재료는 리넨 캔버스 위에 핑크색과 하얀색 화장실용 화장지를 사용을 해서 만든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너는 똥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차움은 데이터 보호 메신저가 블록체인 킬러 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얼마 전에는 킬러 앱은 블록체인 킬러 앱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시징 앱이 될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었죠.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SEC와 CFTC 양대 기관의 수장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둘은 미국 국회 상문청문회 2020년도 SEC 및 CFTC 예산 공청회에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SEC의 시장 클레이튼은 미국의 규제 검사국은 가상통화 등의 디지털 자산이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규정되고 있어서 거래시장부에서는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에 있어서의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CFTC의 지안카를로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 기존의 비즈니스와는 달리 서드파티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프로젝트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미국 당국도 그 페이스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필요하며 현재 규제 당국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에 대한 지식력이 가장 결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요.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유튜브라도 보고 좀 배우세요. 자, 방금 SEC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SEC에 도전하는 단체가 있으니 바로 킨 재단입니다. 킨 재단이 SEC 저항 캠페인 새 하위 테스트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 재단은 $500만 규모의 디펜드 크립토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재단은 암호화폐에 대한 새 하위 테스트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언론 매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하위 테스트라는 것은 미국 대법원이 특정 거래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외국 기사를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킥 재단은 이 $500만 유치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SEC에게 소송을 걸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법에 의거한 강제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SEC로부터 제대로 된 규제안을 빨리 나올 수 있게 하게끔 압박을 넣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이 $500만 깡패들을 고용해가지고 SEC 사무실을 급습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헛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이오스 소식 잠깐 나왔습니다. 이오스 올해 들어서 200% 상승, 조정 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자, 최근에 이오스 투자자분들 기분이 아주 좋으시죠? 이오스를 발행하는 블록원이 6월 1일 암호화폐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소문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8달러 20센트까지 급등했습니다. 이오스가 6달러 저항선을 돌파한 과정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오스는 무려 9개월 동안 이어졌었던 대규모의 역방향 포물선 패턴에서 탈출하며 상승세가 촉발이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오스가 곧 상승 랠리의 동력을 소진하고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조정을 거친 후에 연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비트코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하나의 비트코인당 페소 가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페소 가치는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 특히 아르헨티나 대선을 두고 앞선 지난 4월 페소 급락세가 더욱더 두드러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국제통화기금과의 협력을 통해서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것이 언론의 의견입니다. 유명한 벤처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죠. 너네 망하기 싫으면은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화폐로 바꿔라. 그 외에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이용한 그 교통카드가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주로 남미국과 그리고 터키 같은 곳들도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캐니티 캐피탈 매니징 파트너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연내 2019년 말까지 3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야, 이제는 그냥 막 던지죠. 막 던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 없이 랠리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패턴을 보시면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불 플래그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플래그 상단, 지금 여기 차트가 보이시죠? 8,890달러 선을 넘어서는 브레이크를 연출할 경우 플래그 브레이크아웃을 확인하면서 1만 달러를 향한 상승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트상 비트코인은 상승 과정에서 2017년 12월 고점과 2018년 12월 저점의 38.2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인 9,942달러 선에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시간, 100시간, 200시간 이동평균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세론자들에게 유리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주시할 가치가 있다라고 코인데스크는 지적을 했고요. 또한 50시간 이동평균선이 100시간 이동평균선 위에, 그리고 또 이 100시간 이동평균선이 200시간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한 것도 고전적인 강세 신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5일 이동평균선인 8,454달러와 10일 이동평균선인 8,193달러에서 방향 역전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더라도 강세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유명한 시장 분석가인 나임 아슬람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금주 아니면 내주 1만 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덧붙여서 그는 비트코인 가격은 중요 이동평균선인 50일, 100일, 200일 단순 이동평균들보다 상당 수준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동평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242일 이동평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 상승세를 계속해서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999만 개의 USDT 테더 코인이 바이낸스로 이동을 한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테더로 암호화폐들을 펌핑시킬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강세장이 돌아온 후에 비트코인 큰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급증했다라는 보고서 또한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다이어가 2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00개에서 1만 개 사이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주소들이 9개월 사이에 45만 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돈 진짜 많네요, 이놈들. 자, 아무튼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의 보유 주소들은 현재 유통 공급량의 26%가 넘는 36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고래들은, 세력들은 지난 9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매집을 해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한마디로 가격 펌핑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한 가지 약간 불안한 것은 지금 보시면은
온갖 매체, 뉴스 미디어 등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암호화폐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과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여 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약간은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떡락 삼총사가 있었죠. 국내 떡락 삼총사 박모씨, 유모씨, 최모씨에 이어가지고 이 달타냥까지 합류를 했어요. 이 달타냥 보이시죠? 자, 이들은 비트코인을 때려 부시면서 이제 그들의 자존심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좀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기분 나쁘니까 사진 치우고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신중하게 여유자금만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욕심내지 마시고 이제 모든 사람이 예스를 외칠 때 약간은 더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심성도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움을 드렸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모아서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저에게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제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